마감될 시간입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될 키워드입니다. 걱정 3종 세트 걷어낸 증시, 해리스 트레이드 본격 신호탄 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 3종 세트를 걷어냈다고는 하는데 오늘 환율 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네. 환율 그거 나하고 별 관계 없어.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뭐 영향력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환율이 크게 빠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오늘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네. 보합권이었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차별 현상이 심했어요. 제가 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 하락에 대한 배경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세로에 진행되는 현상이었죠. 달러 약세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저점을 깼어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게 달러 N에 영향을 줬죠. 근데 달러 N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안 깼습니다. 145엔. 전저점이 140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안 깬 상태에서 하락의 폭만 컸는데 국내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와 연동하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 깨는 상황에서 우리도 저점을 깨는 1333원까지 최근에 1350원 내에서 레인지가 움직이다가 저점을 깨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일단 이유는 미국에서 안정화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을 기존의 0.25 정도 할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0.5 대지는 뭐 시장에서 많게는 0.75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환율 시장의 변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환율 시장의 변동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오늘 장에서의 내용을 한번 이끌어내게 돼 보면 네. 아까 좀 전에 게임즈 에이스소프트 잠깐 네. 말씀하셨죠. 이것도 환율 시장과 연동돼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아니고요. 네. 최근까지 시장에서 강했던 게임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유저가 해외에 많이 있는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에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저보다 국내 유저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환율 변동 상황에 대한 우호적 주가 발현된 상태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강했던 뭐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 제외하고 유통주들 오늘 강했습니다. 그렇죠.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리고 음식료 일부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이 종목들은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내수주들의 주가가 움직였고 네. 수출 관련 집중화된 최근까지 시장에서 강했던 전력기기 오늘 주가 하락했습니다. 네. 방산 주가 하락이 됐어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주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여러분께 안심의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우리 시장은 환율이 일부 하락을 해서 안정화되는 게 주시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주시장에 좋지 않죠. 여러분께 안심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네. 통상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환율이 하락할 때는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시장 내용이었거든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시장에서 관망했던 이유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반면에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바라보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큰 흐름에서의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의 흐름으로의 시장을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하락에서의 상황은 단기적 시각에서 추세적 흐름을 가지고 저점을 깼다라기보다는 단기적 시각에서의 흐름으로 저점을 깨는 과정에서 원달러에 영향을 줬고 원달러가 크게 빠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 내일 정도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전체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 오늘 전반의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명강의를 쭉 들은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 현물 시장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율이라든지 채권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야 종목들의 상승 하락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쏙쏙 제가 이해를 너무 잘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계속 얘기 나왔던 잭슨홀이니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데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서 잠깐 잭슨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여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네. 그리고 뭐 비정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연말에 주로 이제 타운홀 미팅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뉴스나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은 쉽게 말씀드려서 연준 위원들의 휴가입니다. 우리가 놀러 가서 특별하게 시장과 연동된 내용들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딱 한 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서의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22년 8월에 이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에 9.1%까지 갔다가 8월에 8.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이제 물가가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휴가지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의 물가 수준은 좀 더 강력한 임팩트 있는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라는 이 부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으로 2,400포인트에서 2,10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딱 한 번 있었고요. 이전에 그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영향력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끼고 크게 신경 쓰지 휴가 않으셔도 가는 거니까. 네, 안 쓰셔도 되고 대선 관련 이슈가 가장 크죠. 민주당 미국 민주당 네네.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복잡다변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닥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딱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6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선 이후 11월부터는 시장이 다 상승했어요. 다 6번 다. 그 전에는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뭐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전개됐지만 11월 이후에는 다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들이 나타났다. 이거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의 발현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한 내용에서의 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표권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바로 보는 관점에서 왜 해리스 후보가 국내 주식시장에 좀 더 긍정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양 후보 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보호무주의 정책을 취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미세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이 뭐냐면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해줘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돈을 푸는 형태로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비교적 안정화 진행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측면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야 본인의 사업도 잘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왔던 경제라는 게 그런 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의 추진을 하고요. 민주당은 시장의 직접 공급이 아니고요. 그 채권 발행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했지만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발행된 채권을 매각한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달러를 통해서 SOC 투자 또는 뭐 그린 에너지 정책 뭐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결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 돈을 푸는 방식은 똑같다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뭐 최근까지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SOC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식을 추진을 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뭐 낙수 효과에 의한 뭐 우리 국내 기업이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긍정적인 양 측면에서 어디가 낫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왜 해리스에 한 표를 더 주는 형태로의 진행을 되냐면 중국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철저한 견제였어요.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발표되는 내용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러니까 국내 방문했을 때도 DMZ 한번 방문했었고요. 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내용 발언했을 때 뭐냐면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대중국 위험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금은 이제 진보된 완화된 센스를 취하는 형태의 메시지들 많이 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이제 트럼프 예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이나 대중국 견제를 통해서 미국 그러니까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중국에 대한 그 완화된 형태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중국과 여러 교역을 하는 형태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전대를 통해서 후보로 나서게 되면 정책들을 많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어떤 스탠스인지를 아직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형태의 업무적 영향력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에서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쪽에 조금 저는 네.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바람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네네네. 사실 뭐 이 선거 결과라는 건 네.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그렇죠. 거기는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게 해리스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실 뭐 두 후보 다 자국 우선주의인 것은 맞지만 그 결이 조금 다르고 네. 그 면에서 사실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절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조금 더 살짝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레이딩이 계속 11월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과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트레이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트레이드 주들도 같이 움직일 텐데 그렇죠. 이 둘의 무게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해리스 관련주다, 트럼프 관련주다, 전기차다 또는 뭐 에너지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비론에 의해서 양분화된, 양분화시켜서 시장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1월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그 전 11월에 선거가 있었고요. 21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린 에너지 정책이 주요한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등등등 많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때 또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석 연료를 채집하는 석유 기업들은 주가 빠져야 되죠. 그렇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엑슨모빌 주가를 시간 되시면 한번 엑슨모빌 인터넷 쳐서 주가가 2021년 1월 이후에 전후에서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불에서요. 네. 120불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테슬라는 주가가 어떠했냐면 물론 먼저 움직인 경향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70불에서 200불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후에 400불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취임 이후에 주가 빠졌어요. 취임하고 맞아. 조금 지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분화시켜서 양극단의 정책에 대해서 이쪽은 수혜고 이쪽은 부정적인 영향으로의 시장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종목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해서 정책주와 비정책주를 판단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의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비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관점의 접근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까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수급적 측면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시장 수급 동향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좀 우월하다. 그러면 또 에너지 정책 관련주들이 또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태양광, 풍력 봐야죠. 그렇죠. 이 내에서도 굉장히 그 재료 가치와 주가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을 발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바로 들어보죠. 네. 네. 첫 번째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 하면 하나 솔루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왜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주가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대응이 안 씁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자회사가 하나큐셀이라고 있어요. 이 하나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의 넓이로는 뭐 여의도 몇 배라고 하는데 정확한 제가 규모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1년에 5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전력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올 연말에 일부 공정이 완공이 됩니다. 네. 5기가와트면 느낌이 잘 안 오시지만 원전이 한 두세 개 정도 생산하는 전력 그 수요입니다. 네. 굉장한 그 규모. 수요이죠. 네. 여기를 해리스 후보가 지난 4월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뉴스 딱 검색하시면 하나큐셀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했어요. 2조 원을 미정부에서 대출해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네. 아 에너지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태양광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게 어쨌든 누가 우위를 하든 트레이딩이 되면서 수급이 글로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친환경 내에서도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나뉘었을 때 네. 사실 태양광에 대한 수급보다는 풍력에 대한 수급이 더 우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태양광은 ESS와 연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연말에 완공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확정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와 주가의 방향성이 좀 더 탄력을 받을 흐름이고요. 풍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풍력 그 전력 생산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의존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나라 중국?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전력 생산의 34%인가를 해상 풍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풍력 관련 설비를 납품하거나 이쪽에 그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 회사가 어디죠? CS 윈드. 오, 맞습니다. CS인디가 작년에 노르웨이 회사를 인수했죠. 네. 이게 영국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이 회사들은 저는 핵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예전에는 전체 그 섹터의 흐름들이 다 동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딱 특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같이 전체적으로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요런 스토리가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특정지어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해리스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주식 투자에 조금 이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확실히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섹터라고 해서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용이 있고 실적이 찍히고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뭘까요? CS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 연말쯤에 이 하나큐셀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적치가 워낙 개선치가 괄목할 만해요. 유럽 쪽에 이제 납품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고요. 오늘 63,000원대로 주가 마감을 했죠. 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졌지만 잘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한 6만 원 정도 발현하게 되면 우리가 주가가 보통 1단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6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6만 원까지 기다려보게 되면 우리가 적정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6만 원 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전고점 직전 단계
8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에서의 상황이다. 그리고 5만 3천 원은 손절. 시장이 변화했을 때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5만 3천 원 손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풍력 관련 같은 종목들은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풍력주에 또 긍정적인 부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좀 덧붙여 보고 싶네요. CS 윈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